예, 박정희 한판 승부 CBS 명품 취재 기자들의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코너입니다. 한판 내부자들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규환 논설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구영애 논설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명품 하니까 이상하네요. 아, 명품 맞잖아요. 네, 예. 디올. 명품 기자네요. 디올 기자. 금기어.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감사원 관련 뉴스인데 감사원이 이미 한 차례 감사한 바 있는 공수처를 올해 또다시 감사하겠다. 이 계획에 넣었다는 이제 뉴스를 또 일부에 전해드렸는데 잠잠했다가 또 다시 또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저희들이 이제 감사원 문제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예. 오늘 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감사원이 이제 올해 연간 감사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를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내일 모레 감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있어요. 예. 근데 그 감사위원회 전원회의에 연간 감사 계획으로 공수처를 올해 종합 감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종합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다 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 7월 달에 이미 그 종합 감사 발표를 했었어요. 공수처가. 예. 근데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물론 검사는 이전에 했었지만 결과 발표는 작년 7월 달에 했었는데 근데 지금 시점이 공수처가 현재 그 감사원 수뇌부를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 그다음 최재해 원장 모두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예. 이미 유병호 사무총장은 조사를 했고 음. 지금 현재 그 최재해 원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소환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변호사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2월 중에는 그 출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공수처를 감사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아하.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예. 좀 요즘에 뭐 하도 변칙적인 세상이고 이전에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일이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행위만은 분명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소환 조사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감사원이 또 이 공수처를 감사하겠다 이런 계획 발표하는 것 자체가 양 두 기관 간에 좀 권력 그렇죠. 충돌 양상도 있네요. 뭐 재작년에 감사를 했으니까 예. 또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구영애 의원이 얘기한 대로 시점이 좋지 않다는 거죠. 공교롭다. 그러니까 그 감사원이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원이 그 공수처를 상대로 감사를 또 한다. 그럼 보복 감사라는 얘기를 듣기에 충분하죠. 예. 특히 그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감사원에서 그 감사원이 공수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예. 그 행정 안전감사국장이라는 사람을 최재혁 국장이라는 분을 앉혔어요. 이분은 감사원 내에서 찐 타이거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타이거 오랜만에 듣네요. 그리고 찐 타이거. 예. 타이거로 하면 이제 그 유병호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무총장을 따르는 감사 방식. 무리들. 예. 타이거. 예. 예. 그분들인데 지금 감사원의 국장급들이 대체로 60년대 후반생, 68년생, 69년생 그리고 좀 나이가 젊어도 72년생인데 이분은 77년생이에요. 예. 근데 빨리 국장 된 거는 능력이 있으니까 됐겠죠. 예.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 행정안전감사국장은 고참급 국장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산업금융감사국장을 하다가 최근에 행안국장으로 온 거예요. 예. 이거는 완전히 그 공수처 감사를 위해서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뭐 감사원, 국정원 얘기를 이제 한판승부가 잘 전하지 않으니까 감사원에 드디어 저 평화가 온 게 아니냐 이렇게도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좀 바빠서 그랬던 거예요. 정치권 소식을 전하려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은데. 조은석 위원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위원. 아직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심지어 예. 최재형 감사원장이 조은석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사건을 배당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감사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심 사건을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보복적인 그 조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또 최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 직원 특강에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신년 그 특강을 그 감사원장이 항상 하거든요.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신년 특강을 할 때 예. 자리가 텅텅 빈 거예요. 최재해 직원들이. 감사원장의 네, 특강할 때. 그러니까 그 다음 순서는 사무총장이 하는 거거든요. 예. 유병호 사무총장이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직원들 그 지정 자석제를 지정한 거예요. 특히 과장급들 이 자리를 다 채워라.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다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적어왔어요. 이거 좀 정확하게 정해야 돼서. 예. 최근 인사에 불만을 품고
돼지처럼 꿀꿀거리며 불평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면 챙겨주겠다. 이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챙겨주겠다. 과장급이면 그 정부 부처의 5급 사무관 이상이잖아요. 고시보고 이런 들어온 분들한테 분들인데. 사무관이 아니죠. 굉장히 좀 모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 직원들은 이분이 왜 총선 출마를 안 했지? 했으면 감사원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건데. 그 꿀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뭐 돼지처럼 네. 다시 한번 돼지처럼 꿀꿀. 인사에 불만을 갖고 돼지처럼 꿀꿀거리며 불평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면 야. 인사에서 챙겨주겠다. 이게 사무총장이 간부급 직원들을 상대로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구영애 의원. 제가 볼 때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유튜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유튜버? 말이 너무 생생하잖아요. 언어가. 근데 그 말에 느껴지는 그 권력, 그 자기 권력에 대한 도취, 그 네. 거만함 네. 그럼요. 이런 것들이 딱 너무 거슬리네 진짜. 그러니까 음. 이런 사람을 아직도 거기 두고 이 사람은 아직 안 나가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정부 네. 부처에서 예.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위원으로 갈 뻔했는데 작년 말에 이제 김영신 감찰본부장이 감사위원으로 갔잖아요. 예. 2월 18일 날 임찬우 감사위원 임기가 끝나요. 국무조정실 출신인데 여기도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 유병호 사무총장은 싫어해서가 아니라 예. 당신은 감사원에서 일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 아하. 라고 직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총선 출마도 안 하고 감사위원도 안 가고 저 1년 6개월째 그냥 감사원 사무총장직을 알바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감사원 사무총장 자리는 차관급 정무직이기 때문에 1년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예. 예. 이분이 이런 식으로 가면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아. 임기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직원들이 굉장히 좀 불편한 불만이 있다. 상황이죠. 더 할 얘기가 많은데 네, 다음에 정치권 얘기하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벌써 시간이 그만하라고 없으니까. 벌써 눈짓을 보여요. 그러네요. 자, 두 분의 호흡이 잘 맞아요.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공천 상황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김규환 위원장께서도 취재 많이 하셨는데. 예, 지금 이제 공천을 도대체 누가 주도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도 그러니까 출마 예정자들도 궁금하고 우리 기자들도 궁금하고 평론하신 분들도 되게 궁금해요. 예.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예. 지금 공천심사관리위원이 10분이 있는데 예. 이철규 공관위원하고 음. 장동혁 사무총장 당연직 공관위원이죠. 두 분이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역할이 조금 달라요. 이철규 사무총장은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지역이 대충 정해지면 누구의 메신저입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사람이죠. 아, 예. 그러니까 이철규는 대통령의 사람. 예. 장동혁 메신저. 사무총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철규 공관위원은 인재영입위원장이죠. 예. 그 공천 어떤 특정 그 정치인들이 갈 곳이 정해지면 음. 통보해주는 그런 아.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이. 예, 이철규 위원은 그러면 아. 장동영 사무총장은 뭘 하냐면 면담을 하러 다닙니다. 아. 그 공천 출마 예정된 의사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 그 한동훈 위원장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람이 장동혁 사무총장이고 예. 윤 대통령의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철규 위원. 인재영입위원장인데 예. 두 분의 관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최근에 윤심과 한심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막 엇갈리잖아요. 예. 윤이 이겼느냐 한이 이겼느냐. 예.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구영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부터 얘기하려고요. 예. 얘기해 주세요. 일단 그 얘기. 예. 글쎄요, 저는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보는데 예.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모셔서 점심에 이제 2시간 점심을, 37분. 예, 뭐 예. 시간은 2시간 37분. 예. 저는 이제 윤 대통령이 어제 좀 종지부를 찍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 초청을 해서 아하. 이제 이 문제 디올백이라든지 공천에 있는 문제라든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좀 이제 봉합이랄까 못을 박았다고 보는데 예. 사실은 한동훈 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 낙점될 때 두세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비대위원장은 임시직이다. 중진들과 잘 협의를 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 내가 할 테니까 중진들하고 잘 협의해서 관리를 해라. 예. 이 뜻이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총선이 끝나면 내각에 들어와서 더 국정을 공부해라. 한동훈 위원장이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위원장이 그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는 세 번째.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얘기를 못할 것 같고요. 왜요?
혼납니다. 하면은 아니 그 얘기 제가 얘기해 준 거를 그냥 반만 얘기했는데 아니야.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두 가지는- 그건 얘기 안 할게요. 두 그건 가지는 얘기 안 하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얘기할 수가 없고 예, 세 번째. 윤심과 한심 대결에 관련해 갖고 제가 예. 어제 그 대통령실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당 지도부가 갔었잖아요. 2시간 37분. 오찬 그거 관련해 갖고 제가 들으신 게 있구나. 어제부터 취재하신 게. 오늘까지 예. DJ 정부 때 그 청와대 근무했던 그 원로 정치인들부터 해서 전화를 많이 통화를 했어요. 제가 예, 오늘 취재를. 이틀 동안 한 일이 그겁니다. 했는데 그러셨구나. 예.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예. 야, 난 대한민국 기자들이 이렇게 이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경우를 나 진짜 처음 봤다. 그래서 나 저더러 막 이 돌대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를 야, 순화해서 예. 아, 예, 예. 머리가 저한테 나쁜 것 같다. 핵심만 좀 얘기하세요. 아, 머리가 아니 나쁜 것 같다. 30년 기자 생활한 예, 예. 사람이 왜 이렇게 핵심을 놓치냐? 이게 뭐가 핵심이야? 그랬더니 예.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2시간 37분을 만났는데 예. 두 분이 공개적으로만 미팅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랬는데 둘이 별도의 미팅을 안 했잖아요. 아, 두 분과의 만남 없었다. 딱 둘이. 예. 예. 그게 핵심이라는 거. 안 한 게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아. 근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기사를 안 쓰고 아. 너는 왜 그런 걸 캐치를 못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심지어 야당 총재하고 야당 대표하고 영수회담을 해도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식사가 끝나면 한 10분, 20분간 별도의 미팅을 비공개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하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5명이 있었죠. 예. 네. 그런데 안 하고 아하. 대통령이 창밖 이렇게 손가락 가리키면서 아. 뭐 경치 뭐 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한동훈 너는 저기까지야. 라고 가리키는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 그건 뭐 그 평론가들의 얘기고 예. 그래서 그럼 뭐냐 그랬더니 DJ도 대통령 때 아. 이회창 총재하고 영수회담을 할 때 예. 노란 봉투를 가져가서 아. 대통령한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뭐냐? 이명박하고 홍준표를 사면해 달라. 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정세균 대표가 갔을 때 예. 방 안에서 둘이 면담하면서 정세균 대표가 대북 특사를 이러다 이런 제안을 했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여당 대표들은 만나면 좀 뭘 하느냐? 예. 격려를 해주면서 아. 격려해서 뭘 좀 줍니다. 그거는 아. 알아서 상상하시고. 특수활동비? 네.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예. 주로 인사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사 얘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으면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공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한호서 정무수석이나 대통령실이나 당이 일을 못해서 그런 거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예. 이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까지만 원했던 것이다. 아. 나는 여기까지만이다. 너에게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이 아니다. 아하. 나는 여기까지다.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아하. 라는 걸 보여준 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에 갔으면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둘이서 잠깐의 티타임을 가지는 게 그게 정상이지 안 가진 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예. 고영이요. 뭐 한동훈 장관이 우세했다 뭐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그 관점, 캐릭터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달라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을 당합니다. 일을 그러니까 당한다는 또 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아유, 참. 일을 당한다는 게 관계가 나빠진다. 예, 이렇게 가만히 놔두지 생각하겠습니다. 않고요. 일을 특히, 당하는 관계가 나빠진다. 김건희 여사의 그 문제를 건드리는 사람은 예. 한 명도 남아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검찰 시절부터 보면 예. 뭐 몇 사람 안 되지만 예. 검찰에 이제 손꼽히는 사람이 있는데 예. 저는 그 윤 대통령이 사실은 한 1년 전인가 저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도 갑옷을 입고 있어요. 갑옷이라 하면 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때는 칼을 쓰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그 갑옷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했고 예. 또 여러 이명박 대통령도 예, 수사했고 예, 이제 예. 양승태 무죄가 네. 나왔지만 대법원장도 수사를 했고 예. 사실은 그 칼을 휘둘러서 피가 흥건하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 갈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갑옷을 벗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말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관의 옷을 입는 거죠. 예. 검찰총장 역할과 그 서울중앙지검장의 역할이 이제 그런다는 건데. 근데 대통령은 이제 검찰총장으로 바로 갔잖아요. 예. 그리고 검찰총장 때도 또 수사를 지휘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됐는데도 지금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갑옷을 벗고 무장의 옷이다. 예, 무장의 옷이죠. 아. 그래서 이준석 대표라든지 김기현 전 뭐 대표라든지 아하. 다 어떤 상황이 되면 모두 다 이렇게 축출이랄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걸
건드린 거죠. 그 아. 뇌관을. 아하. 그렇게 해서 한동훈 장관이 했는데 하다가 여러 가지 성공적인 면도 있었어요. 사실은 뭐 제기할 만한 문제고 이 문제 디올백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예. 지금 그 나가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예. 저는 이게 뭐 실체라는 것이 이제 물론 조사를 해보고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7시간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근데 예. 세월호 7시간 실체가 뭐냐 도대체. 예.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세월호 7시간. 음. 근데 국정농단 수사 때 사실은 세월호 7시간을 수사하면 뭐냐면 올림머리 한 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그 성형외과 의사가 가서 한 것도 나왔고 예. 그다음에 그 성형외과 의사 부인이 뭐 산자부하고 그 이렇게 해가지고 유죄를 특혜. 받은 사건도 나오고 예.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디올백 사건이 너무 직관적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알기 쉽고 그래서 예. 이 문제를 사실은 털고 가야 되고 음.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고 예. 이런 고민을 노출한 건데 예. 이제 이러다가 사달이 난 거죠. 예. 사달이 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것을 비대위원장이 넘을 수가 있냐 이 문제죠. 근데 어제부로 좀 사실은 넘을 수 없게 됐다.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미래를 뭐 확언할 수는 없지만 예. 어제부로 좀 정리가 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좀 김경률 그 비대위원인가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두 분 관계가 이제 뭐 측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한동훈 관계가. 비대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이 예. 사실은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도와준다고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면서 사실은 나는 비대위원 그만두겠다 하고 나갔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힘을 실으실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알겠습니다. 그대로 있고 또 국회에 나가고 총선에 나가고 이런 문제들을 볼 때 한동훈 그 위원장은 지금 윤 대통령에 비해서 배짱이 훨씬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경험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어제부로 좀 잠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김경률 비대위원은 한동훈 위원장의 그 저 측근이 아니에요. 진중권 교수님의 측근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좀 잘 알고 얘기하셔야지. 거꾸로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그 김동률 비대위원장을 좀 비대위원을 내치라고 하는 거는 친윤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그렇죠.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예. 비기기라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처리하자. 그 하면 사실 이 갈등을 대통령의 승리를 마무리 짓는 방법이 되고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 내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김건희 스카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더 강하게 던지고 자리까지 던지면서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예.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당시에 그 저 자리를 던지는 거는 있으면 더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김경률 비대위원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김경률 비대위원하고 박은식 비대위원하고 구자룡 비대위원은 총선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에 예. 구정 전에는 아니 설 전에는 아마 저 사퇴할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것이고.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희망사항 얘기 안 하셔도 아마 그 아니, 제가 사퇴할 희망사항은 아니고요. 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명분을 가지고 있고 예. 윤 대통령은 지금 예.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미래 권력은 명분으로 싸우는 거고 예, 현재 권력은 이제 물리력으로 싸우는 건데 네. 고의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 여당 공천 상황을 예. 그 9명의 그 장관들의 예. 지금 그 거취 문제와 관련해 갖고 좀 전해드릴 내용이 좀 새로운 내용이 많아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8분 같아요. 남았어요. 괜찮아요. 8분. 괜찮아요. 듣고 싶어요. 8분이 있어요. 아니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먼저 이재명 해야 대표 얘기하고 이게 그러면 시간이 예,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간하려고 그만하고 내일 면접을 봅니다. 내일 면접을 봐요. 이재명 대표. 개항을 출마를 앞두고 아, 내일 맞아. 면접을 봐요. 후보들. 경선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아, 그 상대 그 경쟁 후보가 저 점수가 낮으면 단수 공천을 할 수 있지만 예. 어쨌거나 개항 출마 절차를 밟아나가는 이재명 건데 대표가 이거 정말 황당한 일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예. 출마하면 안 돼요. 비례대표도 나가시면 안 되고 예. 그 당내에 이재명 대표 측근 중에 좀 온건하신 분들은 출마하지 마라. 비례대표도 나가지 마라. 아하. 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본인이 고집하는 거예요. 물론 강경파 의원들은 출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내일 면접 보는 게 아니라 당내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고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분은 무슨 클린스만 감독도 아니고 완전 관중 모드로 당무에 대해서 완전히 손 놓고 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한 얘기지 이재명 대표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내일 기자회견 이재명 하지 대표 않습니까? 내일 기자회견 기자회견에서도 신년 기자회견 31일 내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것 같지 않습니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 원론적으로
요 지역구 내가 지역구 나가지 어디 가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리더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지금 그 친명 그 세력들이 지금 친명과 친문. 예, 친명과 친문. 그래서 비명 그 지역구에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 놓고 있고 이현주 의원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만나자고 다 해놓고 최근에서는 언제 그랬는데 입 닫고 계시잖아요. 그 홍익표 의원이 친문 지금 친명이지만 친문재인 쪽에서 출마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선당 후사하고 불출마해서 진정성을 보이라 그랬잖아. 예. 그 얘기 딱 한 다음부터 이재명 대표 입 딱딱 닫잖아요. 이거 비겁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구용혜 의원. 아까 이 클리스만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까 밥 먹다 하다 보니까 얘기가 바뀌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현재 모습이 크리스마스 감독 같다. 저는 저번에도 이제 얘기를 예. 마무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출마하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출마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구정을 전후해서는 설날을 전후로? 메시지를 반드시 보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밖에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을 예. 부르려면은 그에 대한 그 신호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 대표직을 던지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항에 나가는 것은 뭐 그분의 선택이니까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은 너무 조용하잖아요. 예. 예.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요새 시사 방송을 들으면은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 얘기만 있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나 그 당 지도부의 몇 사람들이 너무 이길 것이라는 과신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낙관적인 생각에.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국민들이 우리도 아시안컵 우승할 거라고 낙관하면서 전략 전술이 없었던 축구를 보는 것처럼 예, 예. 민주당도 비슷한 상황이다. 예, 그래서 좀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개혁성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포용력을 보여주든지 뭐 아니면은 혁신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러고 저 고구마처럼 이렇게 가는 행위가 너무 길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구정 전후에는 요즘 오늘 작심하고 나왔나 봐. 장윤미 변호사가 할 얘기를 다 하네. 아니, 자, 여기서 이제 단독 보도 채널 A에서 나온 게 있는데 네, 뭐예요? 국민의힘 당헌파께서 그 안민석 경기도 오산 지역구에 유승민 전 의원의 네.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 네. 보도가 방금 나와 그거는 있네요. 거기 제가 확인해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예. 그 유승민 그 대표가 예. 그 공천 신청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일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다 여권 내부에서 서울 선거는 한동훈이 주도하고 예. 유승민 대표가 경기도 선거는 맞는다. 그래서 아하. 경기도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에서 출마해라라고 아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하. 거기가 오산이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었어요. 아, 네,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거의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맞는 그래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진 교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공천의 이제 성격, 색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공천을 치를지, 그다음에 한동훈표 공천의 특성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의 성격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 보이는 것은 친명으로 다 발라버린다. 비명계는 다 잘라버린다. 이거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막 설 건지. 여기다가 이제 또 몇 가지 예컨대 지금 보면 그 원희룡, 그 다음에 누굽니까? 김경률, 그 다음에 또 그 윤희숙, 네. 여기다가 뭐 또 몇 사람 또 원인용. 예. 그다음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색채가 지금 있거든요. 그냥 대충 어떤 컨셉인지를 알겠어요. 컨셉이 드러나는데 예. 민주당은 지금 딱 보이는 컨셉이 그거밖에 없고 친명 이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 유승민 대표하고 그 이준석 그 대표하고 개혁신당. 관계를 많이 얘기하는데 예. 그 유승민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는 관계가 사실은 끝난 지가 오래됐어요. 전화 통화도 안 한 지 1년이 넘었다는 얘기가 있고 예. 그 이준석 대표가 가는 곳에 공개석상에 같이 참여를 엮이는 것 자체를 동선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유승민 대표는 그 탈당해서 당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실패의 경험이 너무 커가지고 예.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아. 지금 보세요. 우리 프로야구의 기아 타이거즈의 레전드 이종범 선수가 있잖아요. 예. 그 이종범 선수의 아들 이정우를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이정우의 아빠 이종범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대는 이종범을 더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요즘은 이정우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예. 마치 지금 유승민계 이준석이 아니라 지금은 이준석계 유승민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당에서
개혁신당 내에서 유승민 대표의 설 자리가 없어서 개혁신당과 같이 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예, 자, 진 교수님 유승민 전 대표의 오산이든 수원이든 경기도 출마 시나리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승산도 있다? 뭐 저는 뭐 승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네. 올라오고 텃밭이니까 그런데 민주당에. 전체적으로 선거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색채를 지금 보게 되면 이거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밉상으로 찍힌 민주당 의원들이 있거든요. 딱 봐도 저 쟤 좀 누가 좀 치워줬으면 거기다가 지금 다들 배치하는 거거든요. 예, 구영애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이 국민의힘의 전략적 상황. 글쎄요, 저는 그게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진 작가님이 이제 색깔이라고 하니까 저는 글쎄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 예. 그 어떤 뭡니까 도드라지는 분들한테 예. 뭐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운동권 척결을 지금 예. 들고 있으니까 예. 그런 컨셉에서 하는 것을 아마 색깔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그런 전략이 통할 것인가? 사실은 뭐 윤희숙 의원이 성동구에 나간다고 그랬나요? 예. 네, 성공. 네. 임종석 전 임종석 의원. 잡고. 뭐 임종석 전 임종석 의원이 될지 안 될지도 마무리장이 모르겠고,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상황을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아직은 특별히 윤영찬 색깔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20초. 못할 것 같습니다. 20초. 윤영찬 의원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예. 그 뒤에 저 김무성 대표 나오시잖아요. 예. 그 나오시면 예. 꼭 좀 물어봐 주세요. 무소속으로 출마할 건지 여부하고 알겠습니다. 대통령하고 그 술 먹고 얹어있다는 여기까지. 거 그 부분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아니거든요. 꼭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김규환 논설위원장, 구영애 논설위원 두 분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